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웅열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ITOT 스터디그룹 17 국제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ITOT 디지털 백신 증명 기술 표준화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OT 스터디그룹 17에서는 2021년 8월 11일 이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1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그 결과를 이어받아서 ITOT 스터디고 17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이 표준화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수행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ITUT의 상위 거버넌스 그룹인 TSEC에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약 15일 정도 뒤에 2차 워크숍을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 백신 접종 증명서 표준화에 대한 그 추진 방향을 발표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 접종 증명서 개요 및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규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란 뭐냐?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도 쿠브라는 이 백신 증명서가 현재 이 서비스 중에 있고요. 그리고 EU에서도 뭐 EU 뭐 코비드 19 증명서라고 해서 백신 패스가 이렇게 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방식들은 대개 보면은 종이랄지 이런 방식에 의존했었는데 이제 ICT 기술이랄지 스마트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게 됐고 그 백신 증명서가 한 국가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여러 국가 또는 여러 조직 간에 이렇게 상호 연동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백신 증명서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증명서는 EU에서는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라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백신을 받았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PCR 검사에 뭐 음성을 받았는지 양성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코비드 19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WHO가 2021년 금년 8월에 DDCCVS라고 해서요. 코비드 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디지털 문서, 백신 상태에 대한 그 문서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 WHO는 세계 여러 가지 개발 수준이 다른 국가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주로 쿠브가 스마트폰에 뭐 QR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그 백신 접종 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WHO는 여러 개발 수준이 다른 국가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종이 기반의 1, 2가 이제 종이 문서 기반의 백신 접종 증명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백신 증명서를 QR코드에다 담아가지고 프린트해서 하는 3, 4는 종이 문서에 간 부분이고, 주로 이제 5와 같은 타입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QR코드 기반으로 해서 QR코드를 표출을 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리더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읽어서,
그래서 그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접종 증명서 문서는 현재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렇게 개발했고, 현재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듯이 이 쿠브라고 불려지는 백신 접종 증명서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질병청하고 그다음에 이 질병청하고 협력한 블록체인 랩스라는 민간 회사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소위 얘기해서 분산 신원 증명 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반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렇게 개발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 등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게끔 만드는 주로 디지털 서명 기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경우는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가 고려되어 있는 이런 백신 접종 증명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스마트폰 기반이기 때문에 유서빌리티, 사용성은 상당히 높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백신 접종 증명서에 WHO가 이 문서에 어떤 데이터가 현재 들어가 있느냐. 저게 한 4가지 정보는 한 3가지 정보 있잖아요. 3가지 정보는 필수 정보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헤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랄지, 이름이랄지, 아니면 생년월일이랄지, 그다음에 성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는 성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옵셔널이라고 그래서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는 우리로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주민등록번호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권번호 이런 것들이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의 경우다.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백신의 유형이랄지, 백신의 제조회사랄지, 그다음에 백신이 몇 번 맞은달지, 그 백신이 백신의 이 날짜랄지, 이런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은 이 필수 정보로 백신의 브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백신의 제조회사, 이런 것들, 이 백신의 제조회사나 백신의 브랜드는 반드시 필수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제조회사는 조건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백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번호, 이런 것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정보가 2가지 섹터로 나누는데, 이 기본적인 이 헤더에 들어있는 정보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위변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변조 대책은 주로 이 공개키 기반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비드-19 증명서도 이 서명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같이 따라서 하는 게 PKI라 그래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는 우리로 보면은 그 공인인증 기술 또는 전자서명 인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원래 왼쪽에 보면은 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를 해시해서 이 공개키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의 개인키로 서명한 다음에 원래 문서하고 서명 문서를 같이 보내게 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청이랄지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쿠브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도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리더기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것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서명문을 갖다가 이 상대방의 공개키로, 질병청의 공개키로 서명문을 여기 해시 함수를 꺼내서요. 해시 값을 꺼내서, 그래서 질병청의 공개키로 다시 암호화한 다음에, 원래
개인 키로 그 서명하고 그다음에 공개 키로 그 검증하게 되면 원래 문서 이가 이렇게 이 질병청이 발행했던 이 백신 접종 증명서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EU에서 사용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WHO가 현재 이 규격을 발표하면서 이 상호 연동의 신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신뢰 네트워크 부분들, 공개키 기반 구조랄지 아니면 분산 신원 증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랄지 아니면은 뭐 여권 번호가 이렇게 결합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사전에 결합시켜 놓을지 아니면 사후에 결합시켜 놓을지 아니면은 필요할 때 할지 뭐 아니면은 꼭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알려주는 영지식 증명 기법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 신원 바인딩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WHO가 구체적인 문서를,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이 ITU 1차 백신 접종 증명서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이 1차 ITUT WHO 워크숍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월 11일 날 ITU하고 WHO가 공동으로 개최했고요.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는 이 타이틀로 했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WHO하고 그다음에 ITU가 어떻게 협력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수행됐던 다른 이 표준화 기구랄지 아니면 국제기구에 수행됐던 이 기존의 이 활동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ITU가 이제 세 개의 이 작업반이 있는데요. 이 스터디고 17은 보안이고요. 스터디고 16은 멀티미디어고, 그다음에 20도 여기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IoT 쪽에서. 그래서 WHO 같이 해서 어떻게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션은 3개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세션 1은 아까 목적에 맞춰서요. 그래서 이용 사례 및 기술 프레임워크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청의 정우진 과장께서 쿠브 서비스, 모바일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세션 2에서는 정책 및 거버넌스 세션이라고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블록체인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원 단장께서 이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미래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세션 3에서는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뭐 WHO하고 W3C, 스터디 97 등 주요 표준화 기구들 대표가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WHO 문서에서 없었던 부분이 신뢰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 상호 연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제 뭐 EU처럼 이 PKI 방법에 중앙 집중화된 실로 모델을 가질지, 아니면은 W3C가 정의하고 있는 분산화된 Decentralized Identity에 기반해서 분산화된 신뢰 모델을 가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기술적인 논점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쿠브 백신 증명서가 뭐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계 최초로 이 Decentralized Identity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국가들의 이 포용성 있는 백신, 아까 WHO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소득은 뭐 저개발 국가들의 이 포용성이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개발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역시 프라이버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영지식 증명 등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이 고려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뭐 GSMA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연합에서도 이 SIM 카드를 이용한 이 하드웨어에다가 이 크리덴셜을 넣는 전자지갑을 위한 하드웨어 지갑의 사용 필요성도 이렇게 고려했고, 당단기적 표준화 대책을 맡아서 단기 목표하고 장기 목표를 설정해보자라는 부분이고,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표준화 기구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동향을
이 표준화 노드맵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워크숍이 상당히 뭐 많은 이 참석자도 있었고 152개국에 이 152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그 후에로도 계속 이 녹화된 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는 WHO한테 이 ITU로 현재 문서를 좀 제출해서 추가적인 표준화를 추진하자.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 17 보고 국외 표준화를 추진해야 된다. 신뢰 네트워크 부분. 그다음에 TSEC이라는 이 ITU의 이 상위 거버넌스 이 그룹에다가 포커스 그룹을 한번 신설해봐라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 워크숍을 한번 추진해도, 왜냐면 1차 워크숍이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차 워크숍을 다시 한번 하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8월 말에서부터 9월에 열린 스터디그 17에서도 이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추진했고요. 그리고 대개 이렇게 이 합의된 부분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TSEC 가버넌스 이 그룹에서 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것을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WHO의 백신 접종 기술 문서 스터디 그룹 17로 제출할 것에 대해서 연락 문서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TSEC에서 이 ITU WHO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SEC의 논의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이 백신 접종 증명서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이 스터디 97의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신설을 이렇게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스터디 그룹하고 달리 스터디 그룹은 4년이라는 이 수명이 있지만 포커스 그룹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 수명이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1년 또는 1년, 2년 정도 되는 2년 내에 수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준이라고 하지 않고 딜리버러블 산출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산출물을 최종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터디 그룹의 인풋에서 최종적인 표준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요 논점은 포커스 그룹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 그 다음에 TOR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포커스 그룹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다른 대안은 뭔지에 대한 이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T색의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요. 제가 이 프리너리에서 이 한국의 기고서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고서에 따라서 이 에드옥 그룹이 만들어졌고 2차례 에드옥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이 금요일 날 T색 프리너리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찬반이 이렇게 굉장히 갈리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주제 측에서는 이 상호 연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글로벌 차원으로 연동하는 신뢰 네트워크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호 연동된 솔루션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국제 표준화를 추진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는 뭐 이 WHO 전문가도 판명하고 모든 이 레귤레이터랄지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ICT하고 특별히 보건의료 쪽에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도국의 참여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반대한 쪽은 아직은 이렇게 이 논점은 이렇게 갭 분석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현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여러 국가에서 이미 많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고 포커스 그룹이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의 결과물은 이 정식 표준이 아니고 인포머티브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찬반하는 그룹들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이 에드옥의 이 결과로서 이렇게 이 대안이 3개가 제안이 됐습니다. 하나는 포커스 그룹을 신설할지, 두 번째는 이 JCA라고 해서 대신 이 조인트 코디네이션 액티비티하는 그룹을 하나를 만들었지, 아니면은 CITS라고 해서 ITS에 관련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한
조정 활동을 하기 위한 이 그룹이 있듯이, 이 플랫폼이 있듯이 Collaborations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라는 CDCC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각 스터디 그룹하고 이렇게 한때 그냥 표준화를 추진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T세계 논의 결과는 포커스 그룹은 신설을 합의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 JCC, DCC를 설립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대안 3로서 같이 대안 2하고 대안 3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JCA, DCC를 예비적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 버추얼 T세계 회의가 가상 회의다 보니까 이 TOR을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11월 24일 이 T세계 이 프로그램에 관한 이 라파초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인해서 이 TOR을 확정하자라는 이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 TOR을 확정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내년 1월에 있는 T세계회의에 보고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안 2, 3 중에 3이 Collaboration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 신설에 대해서 여러 국가 또는 기구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대안 2, 3이 됐고요. 대안 4는 이렇게 중요한 거지만 T색이 이 역할이 아니라는 부분이어서 대안 2, 3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워크숍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11월 26일 날 제네바 시간으로 1시부터 6시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열리면서 1차 워크숍의 결과하고 T색의 논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경험이랄지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WHO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 하나는 상호 연동이 가능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구축 이슈, 또는 그리고 또 다른 신원 바인딩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 신뢰 네트워크랄지 프라이버시 프리서빙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ITU랄지 SDO가 코비드-19 서티피킷을 구현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표준들, 기존에 있는 ITU 표준들, 우리는 스타디 97에서는 엑스타 509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표준이 있거든요. 공기기 기반 구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관련되는 기술들, 다른 표준화 기구도 가지고 있으니까 W3C에 이 표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 해야 될 갭을 분석한 다음에 향후 이 표준화 추진 방향을 결정하자라는 부분이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쭉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차 워크숍을 통해서 JCC, DCC하고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 플랫폼 on DCC 논의를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JCA, DCC를 통해서 이 국제기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간의 조정 활동을 향후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또 다른 옵션인 이 콜래보레이션 플랫폼 on DCC 신설을 통해서 주요 관련 국제기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간의 활동을 강화하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 17, 이 스터디 그룹 17이랄지 아니면 I2에 할 때 이 구체적인 국제 표준화, 그러니까 코비드-19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WHO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 JTC1에 이렇게 전문 워킹 그룹을 신설해서 IT하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도 고려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